어차피 3페이지 남아가지고. 네, 3페이지뿐이 안 남았으니까. 다 하고, 이제 이따가 시간 남을 때 질문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진도 나가요. 선우는 언제 오는 거야, 얘는? 오질 않아.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비교.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도수의 총합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은, 방금 위에서 문제 푼 것처럼 상대 도수로 되어 있는 도수분포표가 있잖아요. 도수분포 다각형이.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을 사용하는 방식이 여러 개의 반을 겹쳐서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겹쳐라.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봐라. 자,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뭐, 내용이 특별하게 추가가 되는 건 아니고, 네. 그 방식을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식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어느 중학교 1학년 1반과 2반의 학생들의 1년 동안 영화 관람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표이다. 빈칸에 알맞는 거를 써라. 1반은 관람 횟수가 5회에서 6회가 14명이고 2반도 14명인데 총 인원이 다르네요. 28명, 20명이네. 관람 횟수가 5회 이상 6회 미만인 계급의 상대 도수는 몇이냐? 그러면 상대 도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체분의 필요한 인원수죠. 그러니까 옆에다 쓸게요. 1반은 28분의 14라고 써야 되고 2반은 20분의 14라고 써야 되고 이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우리는 소수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분을 하면은 2분의 1이니까요. 네. 100분의 50이어서 네, 답이 0.05가 되겠죠? 0.05래. 0.5가 되겠죠? 네. 자, 얘는 분자분모에 5를 곱하는 게 좀 더 쉽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네, 곱하니까 몇이에요? 5, 1은 5, 5, 4, 70. 그러면 0.7이 되겠죠. 자, 이게 상대도수가 됐다. 그래서 상대도수를 구해보니까 네, 5에서 6회 미만의 관람한 학생의 비율은 네, 2반이 더 높다. 0.7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다를 때는 상대도수로 비교를 하시면 된다. 각 계급마다. 잠깐. 네. 아유, 이거 프린트 잡지 받아가고. 왜 뒤로 가요? 앞으로 와야지. 네. 왜 뒤로 숨으세요? 네. 너 한국 버스 안 타? 오늘은 그 뭐지? 갔다 딴 데 갔다 오느라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버스를 또 잘못 탔어요? 네. 네. 너 길치예요? 너도? 아니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길치가 많더라고요. 효주! 차연이랑 엄한데 갔다면서요. 다 들었어. 홍대 갈라 그랬는데 버스를 방향을 잘못 타서 고향까지 가서 너 어떻게 알아요? 사연이 스토리 봤어요. 거기에 써놨어. 고양시가 네, 홍대를 갈라 그랬는데 고양시까지 갔어. 고양시가 어디예요? 일산이야 일산. 어떻게 간 거야? 어제 차연이한테 그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길치면 저렇게 된다고요. 몇 시간짜리예요, 그러면? 갔다 오는데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렸다는데 버스 안에서 계속 그래서 둘이서 놀았다던데. 나한테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길 안 잊어버린 게 어디야 지금. 버스 안에서 논 게 너무. 웃겼어요. 네,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네요. 다음부터 홍대 가지 마세요. 동네에서 놀아. 그 다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죠.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 두 학생의 1학년 학생들의 체육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분포표이다. 이 분포표를 보고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얘기한 정비례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전체가 50명이죠. 네, 근데 그러면 상대도수가 1일 거 아니에요? 옆에다 쓸게요, 그냥. 1이죠? 네, 그러면은
한 명일 때 몇이겠냐 생각하시면, 한 명일 때는, 네, 상대 도수는 0.02여야 돼요. 한 명일 때.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몇 배 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거를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다 표시를 해야 되죠. 1학년은, 위에가 보여야 되네. 6명일 때는 써있고, 11명일 때는 0.2, 18명일 때는 0.36, 18배 하는 거여서, 네,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옆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은 상대 도수가 1이겠죠.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바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40명이면 0.5고요. 네, 계속 나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로 나누면 8명이면 네, 그러면은 얘는 0.1이겠죠. 그러면 4명이면 0.05일 거예요. 요거 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8명이니까 근데 써 있는 숫자가 0.5까지 필요 없네. 요걸 위에 거 봐도 되겠네요. 예를 볼게요. 8명일 때 0.1이니까요. 두 번째 건 0.이고 세 번째 거는 배수를, 0.05 필요하네? 네, 그래서 얘 지금 몇 배야? 7배죠? 0.35.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20일 때는 5배죠? 0.25.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도수 이렇게 적은 인원 상대도수 구하는 거 이해되세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계산해야 돼요. 네, 얘 구하려면 80분의 28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얘 계산하시고 싶으면 80분의 20 네, 요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알고 계시는 게 계산하기가 좀 편하니까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가시죠? 자, 그래서 B학교의 비율이 더 높은 계급이 뭐냐? 이걸 얘기했으니까 이제 비교해 보시면 더 높은 게 예쁜이 없죠. 네, 그러니까 계급은 80점 이상 90점 미만 이렇게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학생의 비율이 같은 계급이 뭐냐? 그랬으면 같은 계급이 얘죠? 네, 그래서 90점 이상 100점 미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이제 그래프 보래요. 도수분포 다각형. 도수분포 다각형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학년과 2학년 이 문제는 비교하는 문제인데, 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를 상대도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편하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상대도수의 총합은 똑같이 1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시간이 40분에서 50분 미만 여기죠? 네, 여기 보니까 미만의 학생의 비율은 몇 학년이 더 높냐? 2학년이 더 높죠? 그래서 2학년이 더 높다.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3번은 뭐니? 운동시간이 40분 이상 50분 미만인 학생 수는 1학년이 더 많다. 2학년이 더 많다? 알 수 없다. 자, 뭐 인원수가 나온 게 있나요, 문제? 네, 인원수 없죠. 네, 그러니까는 알 수 없어요. 상대도수가 높다고 해서 인원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각 반의 학년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인원수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4번. 운동시간이 40분 미만의 학생의 비율은 1학년이 더 높다. 40분 미만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확대를 해놓고 40분이 여기잖아요. 그럼 40분 미만의 1학년은 얘랑 얘를 하는 거니까 0.05랑 그 다음에
0.2를 더해서 0.25예요. 1학년이. 자, 다른 색으로 2학년은 여기가 0.15고 여기가 0.25죠. 그래서 합치니까 0.45예요. 아, 0.4예요. 네, 이렇게 됐죠. 2학년이 상대도수가 더 높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4번은 2학년이 더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상대도수로 운동을 더 오래 한 학생은 2학년이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4번이었어요. 5번은 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설명 끝났네요. 설명은 이제 다 됐고요. 네, 이제 160페이지까지 다 풀고, 네, 채점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책 검사 받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 은빈이랑 지원이는 160쪽까지만 다 푸시고, 프린트로 넘어가세요. 채점하고. 아시겠죠? 네, 채점하고 프린트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 질문할 게 있다고 서연이가 얘기했었죠? 네, 지금 할게요. 110이라 그랬나? 네. 네. 110. 110이 몇 번이요? 2번, 7번이요. 우선 2번 갑시다. 건널비잖아요. 네. 이 건널비는요, 생각보다 쉬워요. 자, 입체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색칠되어 있던 요 면이 있잖아요. 요 면은 건널비니까 어차피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넓이랑 똑같아.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면이 각각 다 있잖아요? 얘도 당기면 여기랑 똑같아. 이것도 보여요? 또 얘도 당기면 위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당겨 놓으면 어차피 그게 건널비야. 한마디로 얘는 저 파져 있는 모양의 건널비를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요 모양 건널비 구하면 답이야.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생각해서 그냥 원래 건널비를 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원래 건널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넓이가 지금 100이잖아요. 그게 6개 있죠? 그래서 4분 600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저기 좀 10이 네. 저기 세 변이 10cm라고 네, 10cm여서 민넓이 하나 구해놓은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정육면체잖아요. 그러니까 민넓이가 6개 있는 거여서 곱하기 6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넓이니까. 직육면체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은 틀리게 되는 거니까 정육면체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저기 조그만 정육면체 저거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건넓이니까. 지금 면이 똑같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굳이 비어있는 겉면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다음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부채꼴의 부피가 자 요거라 그랬으니까 부피 구하는 식을 쓸 거예요. 부채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거든요. 부채꼴의 넓이가 16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에다가 이게 민넓이고 거기에 곱하기 높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걸 한 게 지금 48파이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약분할게요. 16파이 어차피 넘기면 역수돼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8은 360이랑 약분을 하면 45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x는 3 곱하기 45죠. 답은 135가 되는 거야. 요거는 식을 못 써서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네. 그러면 괜찮아요? 이해되신 거예요?
또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혹시 없어요? 앞 페이지에 혹시 뭘 풀어줘야 된다거나. 여기서 풀고 네, 알겠습니다. 3번 1번에 3번이요? 이거야? 네. 외곽의 특징이 있죠? 다 더하면 무조건 360도예요. 그러니까 얘 다 더해서 360에서 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x를 구하는 방식은 x는 360 마이너스 56, 48, 72, 60, 54 이거 더해서 뺀 게 답이야. 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풀었지?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더하기를 못 하실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더하면 110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120이죠? 그러면은 더하니까 230에 290? 그래서 360 빼기 290이죠? 답은 70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한 개 더 있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할 수 있어요? 네. 네. 160쪽에 1번. 160쪽 마지막이요? 네. 160에 1번. 1번. 나영이네 반 학생이 25명인데 TV 시청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30분에서 40분 미만 개그에 그래 이거보다 이거잖아. 뭐가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저는 이거 푸는 방법을 잘 몰랐어가지고. 상대 도수는 항상 전체 인원수분의 물어본 인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전체 인원수가 25명이고 물어본 인원수가 8명이니까 이걸 상대 도수로 바꾸려면 4를 곱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100분의 32가 되니까 0.32 1번이 답이야. 쪽에 157쪽에 6번? 6번이랑 8번? 네, 알겠어요. 6번 먼저 볼게요. 자, 6번 아래 그림은 과학경시대 이 얘기인데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학생이 9명. 자, 지금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 여긴데 얘가 지금 9명이래요. 근데 상대 도수를 보니까 0.15가 되거든요. 자, 이걸 이제 비교할 거예요. 9명이 상대 도수가 0.15예요. 자, 이렇게 나타냈다면 지금 문제에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죠? 혹시 구하는 거 공식을 아실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나누면 돼요. 네. 인원수에서 상대 도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9 나누기 0.15고요. 그러면 9 곱하기 역수하면 15분의 100이 되고요. 자, 이제 약분할 거 약분을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니까 5가 되고, 분자분모 약분하니까 20이 돼서 전체 인원수는 60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정비례한다는 걸 이용하시면 9명일 때 0.05니까 3명이면 0.05 0.15에서 3명이면 0.05거든요. 근데 우리 1이 되려면 얘가 몇 배 해야 되는 거냐면 20배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명도 20배 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60명이 나와요. 3 곱하기 20을 해서. 뭐가 더 쉬워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에서? 네, 그러면 저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비료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네, 가장 인원수가 작은 상대 도수가 몇인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점 이상 100점 미만, 그래서 상대 도수는 0.15여서 9 나누기, 지금 이게 빨간색 공식인 거죠. 그래서 60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요 얘기고요. 자, 2번으로 가면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 자, 상대도수가 가장 큰 데는 여기고요. 0.35가 상대도수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0.05가 3명이었죠? 비교해보면 7 된 거 보여요?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7이죠. 네, 21이 답이에요. 이것도 이해될까?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8번이라 그랬죠? 네, 옆에 8번을 보면. 전체가 50명이고요. 네, 상대도수표가 나와 있고요. 자, 거기에서 상대도수를 구해라. 자, 얘기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표에서 상대도수를 다 쓰는 거예요. 자, 얘는 0.1이고, 얘는 0.24고, 한 칸이 0.0인 거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는 0.2고, 얘가 0.16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 25에서 30의 상대도수를 구하려면 전체 1에서 남은 0.1, 0.2, 0.24, 0.16을 더해서 빼면 됩니다. 다 더하니까 0.3이고 더하니까 0.4에서 0.7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빼기 0.7이니까 0.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위치는 표시를 하면 여기인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이 돼요. 위치가.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대기 시간이 25분 이상 30분 미만, 방금 구한 거죠. 계급의 상대도수 방금 한 0.3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대기 시간이 5분에서 30분 미만의 학생 수가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상대도수가 0.3이면 네, 50명이 전체 인원이니까 요 인원수를 곱하면 돼요. 50 곱하기 0.3이에요. 그래서 50 곱하기 0.3을 하면 15명이 인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시험에서 틀린 거. 시험에서 틀린 거예요, 정규평가에서? 그 수술량 못한 거 있잖아요. 4번인가? 86쪽에 뭐야? 4번인가가 뭐야? 아니 5번인데 그 5번? 시험에서 4번인가? 뭔데요? 이 문제요. 못 푼 사람들 많죠. 아 그래요? 그죠? 못 푼 사람들 많아요, 이 문제.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 따로 구해야 되고, 넓이 따로 구해야 되잖아요? 네, 둘레의 길이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하나 따로 구해야 되죠? 요 호도 따로 구해야 되죠? 요 길이랑 요 길이 따로 구해야 되죠? 자, 1번을 먼저 호의 길이 구하려면 식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가 식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1번을 보니까 6이 반지름이고요. 각도가 60도잖아요. 그러니까 12파이가 되고 360도분의 60이어서 2파이가 1번 호의 길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2번은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요 호를 구하려면 2파이 식은 여기 있잖아요. 대입을 하셔야죠. 아 많이 360분에 반지름이 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반지를 이거요. 그건 1번이었고요. 아 그것도 이거 아니에요? 12죠? 이게 반지름이에요, 12가. 그래서 2파이 곱하기 12 곱하기 360도분의 60이 되는 거고요. 자, 얘도 약분을 하면 6이니까요. 네. 약분을 하면 2가 돼서 4파이예요. 그리고 3번은 요 길이도 6이고 요 길이도 6이죠? 그러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네. 6파이 더하기 12가 지금 얘예요. a파이 플러스 b. 그래서 a가 6이고, b가 12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먼저 구할 수 있어요. 다음, 넓이 구하라 그랬어요? 넓이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거든요. 얘는 반지름이 6이고 얘는 반지름이 지금 10인 거고 여기 60도는 똑같아요. 자, 넓이 구하는 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각도고요. 똑같이 대입을 하시면 얘가 1번이라고 할게요. 얘 2번이라고 하고 1번의 넓이를 부채꼴의 넓이 구하면 12의 제곱이에요. 144예요. 12 제곱하기. 그리고 360도분의 60. 그래서 약분하면은 6이고 또 6으로 약분하니까 네 24가 돼요. 그래서 1번 넓이는 24파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네 6의 제곱은 36파이고요. 얘 또 6분의 1이겠죠? 360분의 60이니까 약분하면 6파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24파이에서 6파이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18파이가 돼서 C는 18입니다. 선생님, 기다리세요. 설명하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자, 그래서 A, B, C를 다 더해야 되니까 다 더하면 답은 36. 네, 요게 답이에요. 예, 되실까요? 네. 뭐야? 118쪽에 118쪽에 3-4요. 한 번에 118 넘어가도 되죠? 네. 네. 118쪽에 3번에 4번. 4번이요. 3번에 4번? 3번에 4번이 어딨어요? 3 다시 4. 어? 118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4번이요. 네? 아, 조금만 더 아예 똑바로 안 해. 3번이 네 번째가 아니고 4번이에요. 4번에 4번이 네 번째. 4번에 4 요거 네. 너 못 읽는 거야? 아니, 못 봤어요, 잘. 네. 지금 4번은 뭐예요? 회전체를 그리고 부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회전체는 어떻게 그리는 게 제일 쉽다 그랬냐면 지금 이쪽 왼쪽에다 제가 그려 놓을게요. 네. 대칭인 삼각형을 그려 주시고 네. 그다음에 입체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기둥이 있고 원뿔이 뚫려 있고 이렇게 돼요. 이건 이해될까? 네. 그런데 부피 구하는 거니까요. 원뿔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를 빼는 거예요. 그럼 원뿔의 부피 구할 수 있어요? 부피요? 네. 밑넓이 몇이에요? 눈날비. 몰라요? 얘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식이고요. 얘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반지름 대입하면 되잖아요. 6을 대입하면 그러면 36파이 곱하기 8이고요. 얘는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8이거든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여서 네, 뭐 그냥 이제 계산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약분을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8, 8, 96파이가 되고요. 앞에는 곱하면 몇이야? 83, 24, 68에서 288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빼면 192파이가
답이 됩니다. 네. 78쪽에 78쪽이요? 선우 다 썼어요? 네, 했어요. 네. 78페이지에 5번이 5번이요. 자, 얘는 넓이가 나와 있죠. 얘 큰 게 18이래요. 근데 이 넓이랑 각도는 정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몇 배야? 곱하기 3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도 뭔지 모르죠. 얘 곱하기 3 하면 18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6제곱센티미터였겠죠.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160쪽에 5번이요. 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지그시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 게 뭐예요? 그냥 다 풀어요? 네. 기억, 너의 생각이 더 중요해.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듣기만 해서 해결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네가 봤을 때에는 독서반의 기억을 보시면 독서반과 글짓기반의 학생 수는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야, 생각보다.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찍으면 안 되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학생 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치. 학생 수가 서로 지금 독서반이랑 글짓반이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인원을 모르고 지금 표는 지금 상대 도수에 대한 도수분포 다각형인데 인원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글짓기반에서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3권 이상, 가장 큰 데가 여기죠. 13권 이상 16권 미만 맞잖아요. 이것도 이해되셨죠? 읽은 책의 수가 7권 이상 10권 미만의 학생의 비율은 독서반이 더 높다. 7권에서 10권이니까 여기죠. 독서반이 더 높네요. 그죠? 맞네요. 더 위에 있으니까. 밑에요? 네. 그 다음 리을 독서반이 글짓기반보다 상대적으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책을 더 많이 읽나요? 책을 더 많이 읽죠. 네. 왜 많이 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서 7층. 그쵸. 오른쪽을 봤을 때 많이 읽은 쪽이 글짓기반이 더 많지 않아요? 다? 그죠? 네. 많이 읽은 쪽이 글짓기반이 지금 독서반이 글짓기반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다. 그러니까는 틀렸죠. 글짓기반이 더 많이 읽었잖아요. 네. 이해가 되실까요? 달리기 같은 거는 표가 더 빠른 거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빠른 걸 물어보면 당연히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해돼요? 많아요? 4번 하나씩 할게요 먼저. 네. 4번 먼저. 4번에 보시면 건널비잖아요. 여기 위에가 1번이야. 여기 있는 반구. 여기 보이시죠? 요 평면으로 원이 잘려있는 부분이 2번이고요. 밑에가 3번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건널비 구하는 식이 뭐죠? 건널비 민명국. 구의 건널비인데 모르시는군요. 아니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4파이의 제곱의 건널비 구하는 식인데 반구니까 나누기 2 해야 돼요. 됐어요? 반지름이 3이니까 3번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파이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1번 건널비는 18파이고요.
2번도, 3번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반지름이 6이거든요. 4파이 곱하기 36 곱하기 2분의 1 한 거여서. 근데 네. 어떻게 누가 나와? 네? 잠시만. 제곱이에요. 아, 네. 그래서 위아래에 곡선 부분의 건널비는 두 개를 구한 거예요. 자, 이제 2번 평면 부분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평면 부분은 큰 원에서 중간에 가려져 있는 작은 원을 빼면 됩니다. 큰 원의 반지름이 6이었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6파이 빼기 9파이가 돼서 27파이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됩니다. 18파이 더하기 72파이 더하기 27파이. 그래서 다 더하시면 몇이니? 2번이죠? 이해되실까요? 잠시만요. 넘어갈게요. 또 그리고 5번. 5번이요. 5번에 나와 있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나와 있고 9의 4분의 1이 잘린 입체 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자, 건널비 먼저 구할게요. 건널비에서 이 곡면을 1번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단면 두 개 합친 게 2번이에요. 1번은 건널비 구하는 식이 아까 4파이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4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어서 36이에요. 거기에 4분의 3이에요. 잘린 게 4분의 1이니까. 요게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4약분 되니까 36 곱하기 3이어서 108파이예요. 그 다음에 2번 단면은 그냥 원 하나 구하시면 돼요. 반원이 두 개 보이시죠? 합치면 원 하나잖아요. 반지름은 6이고요. 그래서 36파이예요. 파이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그러면은 144파이가 됩니다. 이게 건널비. 자, 이제 부피로 가요. 부피는 공식이 3분의 4 파이r 세제곱이 공식이고요. 거기에다가 4분의 3이라고 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반지름은 6이었으니까 3분의 4파이 곱하기 6의 세제곱하면 그러면은 216이에요. 거기에 4분의 3이 돼서 얘는 이렇게가 약분이 둘 다 되죠? 그래서 216파이예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한 거예요. 세제곱이니까. 이건 이해하세요? 끝났어요. 얘가 건널비고 얘가 부피니까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살짝 좀 네.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건 모르는 거죠. 네. 공식을 사용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죠? 대입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그 7번. 7번이요. 6번은 그냥 저 뭐지? 저 생각? 나눠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따로따로 구하면 돼요. 네, 맞아요. 7번. 7번은요, B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밑면이 똑같잖아요. 밑면이 똑같은데, 하나는 원뿔이 보여야 되고, 하나는 구가 보일 거고, 하나는 원기둥이 보이거든요. 근데 원뿔이 어디 있어요? 아, 제가 그려놨어요. B를 다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원뿔이니까. 네. 근데 이거의 부피 B는 1대 2대 3이거든요.
이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걸 모르시면 못 푸는 문제야. 근데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밑면이 똑같을 때 뿔이랑 구랑 원기둥은 1대 2대 3의 부피비를 가져요. 자, 그래서 지금 원기둥이 얘가 432파이죠? 근데 9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기둥 2의 부피에다가 지금 비례식으로 쓸 거예요. 2대 3은 2대 3은 x 대 43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x는 내항끼리 곱하고 내항끼리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432파이가 될 거고요. 끝났어? 네, 그럼 중간에 네. 여기가 이거는 그때 뭐지? 옛날 부분에 돌아. 아, 그때 책 안 가져온 자리는 이거죠? 네. 네, 알겠어. 여기서부터 아, 알았어. 아니. 자, 그래서 이제 약분만 하시면 되죠. 3으로 나누면 돼요, 얘를. 그러면 144파이가 되고, 곱하니까 288파이가 나와요. 4번이 됩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비를 알고 있다면, 그냥 얘한테다가 3분의 2 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답이 됩니다. 근데 이거 썼으려면 저렇게 써야 되죠? 네. 쓸고 싶어 아니에요? 응? 쓸고 싶어 아니에요? 해도 돼요. 당연히 되죠. 됐어요? 모르겠네. 어디요? 여기는 아까 그 150쪽 쪽인데 159요? 네. 네, 159에 뭐요? 네, 5번은 전체적으로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풀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보세요. 자, 17에서 18초 미만인 학생수. 학생수 구하라 그랬잖아요. 학생수 구하면 A 중학교는 뭐야? 그 밑에 그 밑에 10초 미만인 학생수는 몇 명 다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 밑에 그 밑에? 그거 밑에는 뭐야? 3번이요? 네. 기록이 18초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중학교? 이거야? B 맞아요. 18초 이상? 18초, B 맞죠? 아, 됐어요. 아, 이게 다야?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세 가지 얘기해